드디어 마지막 녹화입니다. 저희 벌써 4개째예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 많이 친해져 있는데 좀 아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너무 아쉬워요. 오늘 촬영 오는데 눈물을 참기 위해서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하고 왔어요. 너무 건조하신데요, 지금 두 영혼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무 건조하신데요. 하품하다 눈물 날까 봐 그러신 거 미세먼지 아닙니까? 때문에 눈이 따가우신 건 아니신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오늘 황사가 좀 심했던 네, 날이었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의견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저는 항상 집에서 일을 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쉽다고 하셔서 하는 말인데 과학창의재단 쪽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레귤러로 정말요? 일주일에 2번씩 하려고 한다는 저기 소문이 연구원님 도는데 약간 당황하고 계시는 혹시 일주일에 2번씩 촬영하는 거 가능하세요? 일주일에 2번이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너무 갑자기 너무 급발진하신다. 너무 갑자기. 근데 4월만 과학의 달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과학이라는 건 1년 내내 우리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1년 내내 레귤러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4월이 과학의 달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준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는 우리가 1년 365일 12달 내내 우리가 과학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4월이 과학의 달이면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과학 컨텐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훨씬 풍성한 이야기 되잖아요. 또 어렵게 모신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오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오신 신동호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측정 기술을 연구 중인 신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황사가 좀 짙게 낀 날이었잖아요. 올라오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KTX 타고 오셨죠? 네, 저 KTX 타고 왔는데 제 시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도 짧고 또 황사다 보니까 약간 노란 잿빛 형태의 노란빛도 끼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거 오늘 사실은 예보를 못 보고 왔는데 황사가 왔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하나 둘 셋. 미세먼지 네. 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창의재단 하나 둘 셋. 에너지기술연구원 네. 주연 독실 하나 둘 셋. 주연 더 사랑하는 걸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황사를 하셨나요? 아까? 미세먼지를 사랑하시는 미세먼지를 사랑하시는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왠지 주제가 뭔지 살짝 알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미세먼지를 다룬 영화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나눠볼 영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드라마 우주인 조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보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짧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2046년 미세먼지로 뒤덮인 세상. 인류는 항체 주사를 맞은 평균 연령 100세의 C 얼류와 항체 주사를 맞지 않아 평균 연령이 30살밖에 되지 않는 N 인류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청정복이라고 하는 우주복처럼 생긴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데요. 어느 날 평생을 자신이 C라고 알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N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태어났을 때 이유가 맞았어야 되는 항체 주사를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맞았었던 거죠. 이후의 이유는 학교의 유일한 애인 조안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서 조안과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조안을 통해 이호는 자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미세먼지로 가득해진 세상 속 청춘들의 이야기. 이제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깔끔한 정리. 들으면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룰 이 드라마는 SF8이라고 하나요? 그 SF8, 그렇죠? 그 영화 드라마의 어떤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국형 SF 시네마틱 드라마? 말도 어려워요. 이런 게 어떤 걸까? 이게 넷플릭스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블랙미러라는 시리즈처럼 한국에서 이런 SF 장르를 이렇게 한 편 한 편 만들어서 하나의 시리즈로 만든 그런 드라마죠. 이 프로젝트가 웨이브와 MBC와 한국영화감독조합이 함께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8명의 감독들이
이게 또 전부 원작이 있습니다. 한국 SF 작가들이 쓴 소설을 베이스로 각색을 해서 다 이제 8편의 독자적인 그런 단막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웨이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 MBC에서도 작년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요즘 SF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도 커지고 있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뤘지만 승리호랑 같은 영화 대작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과학 대중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기에 우리나라도 정말 SF에 관심도가 커지고 있구나. 되게 피부에 와닿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과학 스토리텔러라고 해서 기존에 소설을 쓰고 계시던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글을 쓰려고 하는 이제 초보 작가분들에게 우리 과학을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제 그 교육도 해드리고 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과학 스토리 분야에서 한기수 모집 인원이 20명인데 경쟁률이 지원자 수가 150명을 넘는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SF가 인기가 커져가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주인 조한이라는 작품과 함께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로 우리가 주제는 미세먼지, 그 작품에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궁금한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황사와 미세먼지와 또 초미세먼지 있잖아요. 네. 이 세 개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먼지 안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크기별로 구분을 하는 거고 황사는 약간 발생의 원인이 다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위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황사는 자연 발생적으로 중국의 북동부나 만주에서 모래바람이 일어서 한반도까지 넘어오는 걸 이제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황사라고 합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예보도 오래 하셨다고 하셔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서 국내에 이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더 많아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똑같이 황사처럼 이제 바람에 의해서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더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예보를 하시면 데이터를 계속 보시잖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저희가 측정한 결과도 보고 그 예보를 위한 모델링 결과도 보는데요. 그 두 개의 결과 공통점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고 근데 특히 고농도의 경우에는 50에서 80% 정도 유입이 돼서 서쪽에서 유입이 되고 국내에서 또 쌓입니다. 쌓여서 전반적으로 100이라는 수치가 만들어지는데 외부에서도 오고 국내에서 쌓여서 점점 농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국외에 영향이 없다 있다라고 확실히 있다고는 말씀드리는데 그 비율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둘 다 비율은 있는 거고 우리는 꾸준히 만들어내는 양이 일정 양이 있는 건데 어느 날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서쪽에서 왔을 그 비율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또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동해 오는 거죠. 한반도로 이동해 와서 갇혀버리면 이제 농도가 점점 올라가는. 참 이런 말씀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주 용감하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은 연도별로 아마 과거에도 계속 이런 일은 있었을 텐데 요새는 또 어떤 추세인가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는 저희가 흔히 저보다 다 어리실 텐데 저는 또 모릅니다. 저도 생각보다 나이가 제가 태어났을 때 40년 전에는 매우 높았는데 점점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중국에서도 자기네 저감 정책을 펴다 보니까 농도는 서서히 감소하는 건 확실히 자명한데 이제 최근에 2015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절감보다는
약간 올랐다가 약간 낮아졌다 이렇게 정체기라고 볼 수 있죠. 정체기에서 더 줄이려고 이제 열심히 저감 기술이나 그리고 측정 기술 그리고 정책들을 이제 펴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이거의 위험성을 알게 되고 또 그게 계속 알려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어렸을 때 집에서 다 담배 피셨잖아요. 네. 저는 안 피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저희 피웠습니까? 집안에서는 안 피웠는데 공주님? 영화에서도 보면 실내에서 옆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은 비행기에서 네네 비행기에서 피고 네. 차기 비행기에서도 피고 기차에서도 다 피고. 그때를 미세먼지 농도를 쟀으면 엄청났을 거고 또 그 미세먼지 안에 성분이 타르란 성분 뭐 그런 유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피면 안 된다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세먼지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아, 저 발암 물질. 그럼 혹시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미세먼지 대처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제품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제품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진짜 공기청정기도 뭐 종류별로 다양하고요. 개인용 공기청정기라고 해가지고 휴대용으로 조그맣게 나오는 청정기들도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 다이슨이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죠? 굉장히 고가의 가전 브랜드인데 거기서 헤드셋을 특허를 냈더라고요. 헤드셋을 쓰면은 여기에 이렇게 같이 띠가 이렇게 있는데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 이쪽에 그 나한테 그 청정한 공기를 넣어주는 이런 컨셉의 제품을 또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어떻게 하면 개인의 그 공기를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을 그나마 좀 보기 좋게 하고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완전 테크 제품. 네, 완전 전자 제품이니까 이걸 뭐 케이스에 넣고 충전도 하고 살균도 하고 막 이래서 케이스까지 같이 하면 더 비싸지고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가까운 미래, 뭐 5년 이내에 이런 제품들이 과연 정말로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쪽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성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위안 삼아서 내가 이 기술이 필요해. 나는 이걸 하면 실제로는 저감 효과가 예를 들면 30%지만 마음으로는 90%라는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군에서는 그에 대한 30%라도 줄여서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거는 뭐 소비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럼 일단 광고주에게 안녕 인사하시고요. 안녕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없어졌고. 결국엔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이게 뭐 미세먼지의 차단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뭐 지금 쓰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도 충분하고 또 그런 제품을 써도 좋지만 이제 개개인의 취향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간 걸 쓸 수도 있겠다. 뭐 자동차나 뭐 의복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도 그냥 뭐 에코백 들고 다니면 되지만 조금 더 좋은 가방. 그 사실은 작은 차를 타도 되지만 큰 차를 타고 싶어하는 약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위안을 받고 싶은 게 들어간 것처럼 일종의 그것도 패션 아이템을 포함한 생활용품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다양한 접근을 하면서 그중에 괜찮은 기술이 더 보급화되고 그렇게 되는 뭐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감독님이 왜 이런 좀 디스토피아의 느낌인데 또 느낌을 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 안에 또 산사간거리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영화를 만드셨을지 궁금해요. 이게 잘 생각을 하면 결국에 청춘물이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장 치열하게 그렇게 고민하는 시기가 결국 청춘인데 또 이게 30살까지만 살 수 있다는 설정이 그 질문을 훨씬 더 극화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SF 장르라는 게 지금 여기가 아닌 어떤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의 질문을 던지는 장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인 요한 같은 작품은 미세먼지가 뒤덮여서 뭐 항체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그게 우리 현실과 멀지만 아주 또 동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까운 지점이 있는 가상의 시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청춘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뭐 이게 단지 미세먼지 뭐 이런 과학,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갖고 우리가 빠르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드라마에 나온 설정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자유롭게 오히려 수명이 짧으니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매 순간을 즐기면서 그 30년을 사는 삶과 제약이 많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커피조차 못 마신다는 설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사는 삶,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제 성향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아마 짧게 30년을 택하지 않을까. 일곱 난장의 선택이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랑도 이제 되게 연관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이호라는 주인공의 몫의 그 항체 주사를 사실은 이제 그 조안에게 이제 넘겨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조안에게 그 항체수가 간 거를 모르게 함으로써 더 삶을 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 생각도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내 삶이 제한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 짧은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스스로 매 순간 하면서 살게 될 거고 네 그렇다는 점에서 네. 기자님 혹시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제가 아까 우주인 조안의 의의에 대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게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더 무섭고 최대한 늦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살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어요. 어떻게? 죽을 때 너무 아플 것 같고 맞아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두렵고 미지의 그런 공포의 대상을 맞닥뜨리는 순간을 최대한 좀 지연시키고 싶습니다. 자, 가장 기대되는 박사님. 박사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100년을 살고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와. 아니 나 이런 답변은 진짜 상상 못했는데 너무 멋있다.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되나요? 죽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저만 일찍 가는 걸로. 네, 저감해서 다 같이 100년을 살 수 내 있는 대해서 끝내겠다. 네, 네, 그런 와. 진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모두를 살리는 길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먼저 30년 선택한 사람한테 아쉽게 되네요. 네. 오주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버텼으면은 다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편이었어요. 저희가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4편의 영화 드라마들을 좀 다뤘는데 어떠셨는지 한 번씩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 제가 이제 창의재단 직원으로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네,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사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보고서 작성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고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처럼 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제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하는 주로 하는 분야가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쪽 기술 관련 뭐 제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좀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수요가 있을 만한 얘기만 해오다가 더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또 재밌게 풀어내면 오히려 저를 이제 계속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또 IT나 뭐 이런 이야기 말고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기자님. 네, 제가 그동안 티를 좀 덜 내긴 했지만 저 원래 전공이 이공계 쪽입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기자님? 근데 영화 기자를 해요? 굉장히 저를 특이하게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게 인문학만 한다거나 과학만 한다거나 뭐 사회과학만 한다거나 뭐 어떤 특정한 분야만 파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고 그렇게 사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좀 세상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영화, 드라마를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학 지식이 필요하고 다방면의 학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또 다시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 부담되는 계속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분께서 지금 미세먼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앞으로도 더 관심이 커질 텐데 그만큼 저희 과학자들도 연구자들도 열심히
어떻게든 줄이고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서로 그만큼 과학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제품이든 그런 정책이든 그런 것들이 나오면 같이 국민들께서도 항상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그러면 미세먼지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협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같이 지켜봐 주셨던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즐겁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이 있지만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본 분들이 나는 이런 관점으로 봤다 혹은 너희들이 놓친 거 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또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내년에도 내년 과학의 달은 매년 있으니까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짠 한번 하고 갈까요? 자, 무알콜입니다. 알콜은 없지만 있는 척하면서 네, 그럼 내년에 또 만나요. 만나요. 짠.